안녕하세요. 귀농 7년차 TV입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가 경운기로 밭 로타리를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 동네에 한참 다들 밥 만들기 하고 계시는데 그 동네에서 관리기를 빌려왔습니다. 실은 저희도 관리기가 있긴 한데 이 관리기가 용도가 되게 다양해요. 부속품을 뭘 붙이는가에 따라. 근데 저희는 관리기에 그 원형 제초기를 달았어요. 그래서 사과밭에 제초 작업할 적에 그 원형 제초기를 돌리거든요. 그게 이런 밭농사 헛골은 좁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과수 같은 경우는 그 원형 제초기 쓰면 풀 관리하기 아주 좋아요. 근데 그거를 자꾸 떼었다 붙였다 쓰는 게 불편하다 보니까 저희 관리기는 그냥 제초기 용도로 쓰고 있고, 1년에 봄철에 딱 한 번이잖아요. 두둑 만들고 비닐 멀칭 하는 거는 동네에서 빌려다 쓰고 있습니다. 빌려왔는데 저희가 올해는 보통 두둑 하나에 고추 한 줄 심잖아요. 근데 남편이 그러는데 의성인가에 갔더니 두둑에 고추를 두 줄로 심는 걸 봤대요. 근데 저희가 제초제를 좀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매년 풀 관리하는 게 일이라 올해는 두둑을 좀 넓게 타서. 올해도 풀 많다. 그렇긴 하지. 올해는 두둑을 좀 넓게 타서 그 두둑 하나에 고추를 두 줄로 한번 심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기에 두둑 만드는 부분을 좀 넓게 하려고 조절하는 중이에요. 저기 잡아야 돼요. 저희가 지난번 동네 할머니 밭 로타리 치고 두둑 만드는 영상에서 보여드렸었는데요. 겨우내내 사용 안 하고 봄에 처음 사용할 적에 이 관리기 연료통을 잘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저희가 시동이 자꾸 꺼져서 왜 그런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 휘발유 들어가는 연료통 안에 물이 고였더라고요. 물이 있으니까 이게 조금 가다 꺼지고 조금 가다 꺼지고 결국은 저 연료통에 있는 물이랑 싹 다 비워주고 다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 관리기로 두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요즘은 비닐 멀칭하는 기계도 있어요. 그것도 동네에 공동기계가 있어서 그거 가져가서 비닐 씌울 건데요. 근데 요즘은 저 관리기에 두둑 타면서 동시에 비닐까지 덮으면서 가는 또 부속품이 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은 두둑 만들면서 동시에 비닐까지 덮으니까 일이 훨씬 수월해지겠죠. 밭이 크다 그러면은 일의 효율에 따라 어떤 일하는 시간이나 노동량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쓰는 게 아마 더 나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 뭐 트랙터로 로타리 많이 치는데 트랙터도 그 부속품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더라고요. 저 트랙터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트랙터로도 이 두둑을 탈 수가 있는데 트랙터로 두둑 타는 거는 한 번에 3고를 타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뭐 수천 평에서 10,000평 정도 짓는 분들은 트랙터 없이는 농사 짓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트랙터만한 게 없죠. 그래서 요즘 농사 지으면은 규모 좀 있는 농가 같은 경우는 트랙터는 거의 다 하나 정도는 갖고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단작 대규모 농사가 되다 보면은 그런 중장비 농기계도 많이 필요하고, 뭐 일전에도 언급했지만 여러 가지로 고투입 농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뭐 또 그만큼 수입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밖에 바람이 너무 심해서 일단 거실로 들어왔네요. 그래서 주변에 트랙터로 로타리 친 밭을 가보면은 나중에 이제 두둑 타고 비닐 멀칭 했을 적에 되게 짱짱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트랙터로 로타리 치게 되면은 흙을 좀 더 깊게 그리고 곱게 치다 보니까 이 두둑 만들 적에 끌어당기는 흙의 양이 많아져서 그런 건지 두둑 타면 되게 모양은 잘 나와요. 근데 저희 지금 경운기로 로타리 쳤는데 그나마 밭에 돌이 뭐 골라낸다고 해도 돌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흙이 아주 곱게 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두둑 모양이 짱짱하게 나오진 않았네요. 그래도 뭐 꽃을 심고 키우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단지 보기에 조금 완벽하지 않을 뿐이지만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헛골이 아직 비닐을 안 씌워서 헛골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헛골이 많이 좁아 보여요.
이게 고추가 원래는 나무죠. 우리나라는 겨울이 있다 보니까 겨울을 못 나고 한 해 한 해 심는 단년생이 돼 버렸지만 원래 더운 나라에서는 고추가 나무로 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클수록 점점 가지가 이렇게 Y자형으로 뻗어나간단 말이에요. 지금은 고추가 안 심어져 있기 때문에 헛골이 좁다는 느낌이 안 들지만 나중에 고추 한참 클 때 보면은 사람 지나가기도 되게 빽빽할 정도로 많이 좁아요. 그렇게 되면 통풍도 그렇고 또 햇빛을 받는 일조량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는 여기저기 뭐 제가 주워 듣고 또 다른 분 농사 짓는 거 봤을 적에 그렇게 짓는 분들이 많진 않아요. 근데 헛골을 넓게 지어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하시죠. 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산골이다 보니까 보통 한 물, 두 물, 세 물까지도 많이 안 따시는 것 같아요. 두 물 따면은 거의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물, 두 물 딸 적에 최대한 많이 따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셔서 두둑을 최대한 많이 만들고 고추를 최대한 많이 심는 거를 목표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헛골은 엄청 좁아지죠. 근데 저는 그냥 뭐 저의 이상향은 헛골을 좀 넓게 하고 두둑수를 줄이더라도 그 적게 심은 만큼 그 적게 심은 곳에서 더 많이 딸 수 있도록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게 또 뭐 이론만 갖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 항상 말로만 떠들고 있지 제가 뭐 농사에 직접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게으르고 부족한 제 자신을 탓해야죠. 자, 비닐 멀칭은 씌우기 전에 점적 관수를 하기 위해서 점적 테이프를 깔고 있습니다. 통상 시설하우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농사에는 점적 관수를 일반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지 밭농사에는 점적 관수가 아직 그렇게 많이 쓰이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작년까지 해마다 이제 여름 가뭄이 심해지다 보니까 올해 정부에서 이 점적 테이프 보조 사업이 생겼어요.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저희 동네에서도 몇 가구가 신청을 해서 지금 깔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설치하고 있는데 이거 디귿자핀 꽂아야 될 것 같은데 저희도 처음 하다 보니까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어서 시원하긴 한데 잡음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 점적 관수가 이스라엘에서 개발됐다고 해요. 이스라엘이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이 상당히 발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에서 적은 양의 물로 효율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개발한 게 이 점적 테이프라고 하는데, 저희도 점적 테이프는 지금 처음 써보는데, 통상 이제 노지 밭농사 같은 경우는 여름에 이제 한창 가물면은 스프링쿨러 돌리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스프링쿨러 그 땡볕에 돌리면은 과연 그 땅속으로 들어가는 물의 양이 얼마나 될지도 사실 의문이고요. 아마 공중에 날아가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추밭 같은 경우는 탄저병이나 기타 전염병이 있는데 스프링쿨러를 돌리게 되면은 그런 게 수인성 전염병으로 알고 있거든요. 빗물이 튀거나 뭐 이러면 전염된다고 하는데, 스프링쿨러를 지상부에서 돌리게 되면은 병이 생겼을 경우에 그 물로 인해서 병이 더 확산될 수 있다고 그때 어느 교육에서 들었었어요. 그래서 여하튼 저는 스프링쿨러보다는 점적 관수가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올해 저희가 점적 관수를 처음 써보게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어떤 성과가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오른쪽 위편에 사과밭이 있어서 그쪽에 지금 관수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과밭에서 분기를 해 와가지고 아마 물을 끌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고를 탔는데요. 저희가 평소보다 조금 두둑을 넓게 타다 보니까 모양이 조금 그리고 이게 밭 모양이 딱 그 직사각형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좀 꾸부정하게 됐어요. 모양이 조금 어설퍼 보이긴 하는데 뭐 고추 심고 키우는데 큰 지장은 없으니까 이대로 갈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비닐을 씌우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비닐 씌우는 기계가 공동으로 쓰는 기계가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어제 저녁에 그 다른 밭에서 일이 좀 늦게 끝났어요. 그래서 저녁 늦게 가져와서 지금 아침 6시 반인데 일찍 하고 있습니다. 요즘 낮에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요. 새벽에 바람 없이 일하는 게 좋긴 해요.
이제 여름에 날씨 점점 더워지면은 낮에는 진짜 일 못 하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새벽 한 4시, 5시부터 일찍 시작해야 되고, 낮에 더울 적은 쉬었다가 또 오후 늦게 일하고 이런 패턴 되거든요. 이것도 본체는 관리기네? 어? 그죠? 다 갈리기. 갈리기다 이 앞대가리만 뭘 붙이냐에 따라 틀리. 자, 이제 비닐 두둑을 다 씌웠네요. 그래서 올해 저희는 딱 요만큼 심을 예정이고요. 저희가 고추 농사, 그러니까 밭 농사를 크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제초제를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 풀 관리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헛골에 부직포 많이 덮고 하는데요. 저희도 해봤는데 그거 저희하고 좀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여하튼 그래서 풀 관리를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좀 작아졌어요. 어떤 분은 300평 해서 돈 얼마나 버냐, 그렇게 해서 아이들 뭐 미래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냐 걱정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이 정도만 해도 일단 뭐 저희가 사는데 그렇게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 말고 사과밭도 있고 또 틈틈이 농사가 아닌 다른 일도 하고 있거든요. 촌에 내려온다고 꼭 모두가 농사 지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살아가는 방식은 다양하기 때문에 걱정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검은 비닐 멀칭이 완료된 밭고랑을 보고 있자니 이철수 씨의 판화 작품이 생각나네요. 그 이철수 씨 판화 중에 이렇게 까만 밭고랑 위를 할아버지가 걸어가는 모습이었나 뭐 그런 판화가 있었어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딱 이 모습이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이철수 판화가님도 귀농하신 거라고 그래요. 귀농하셔서 한평생 농사 지으시면서 판화 작업 하셨더라고요. 뭐 예의가 작고는 격까지를 샜는데 이렇게 저희는 비닐 멀칭까지 밭 만들기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이제 보통 5월 초에 정식하면은 8월 한 초중순쯤 되면은 첫물 따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산골이고 기온이 좀 다른 평지보다 낮다 보니까 오래 따지는 못하고 보통 한 2물, 많이 따면 3물 따면은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닐하우스 같은 데 하게 되면은 워낙 이제 고온 환경도 유지되고 하다 보니까 일찍 심고 늦게까지 따는 걸로 알고 있고 키도 엄청 많이 커서 수확량도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농업으로 돈을 좀 벌어야겠다 싶으면은 노지농사보다는 하우스가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하우스 농사 하게 되면은 초반에 이제 시설비가 좀 많이 들 테고 또 이제 한여름에
뜨겁다 보니까 작업하는데 좀 더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제가 비닐하우스 농사를 직접 안 지어봤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하튼 밭을 다 만들고 나니 또 이제 큰일 하나 치러서 마음이 한결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 고추밭 만든 모습 보여드렸고요. 고추 심게 되면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닭밥 주러 가다 보니까 사과꽃이 피었어요. 사과꽃 보셨어요? 저는 여기 시골 내려서 처음 봤는데 예쁘죠? 여기 보시면은 지금 가운데 큰 꽃 하나 폈잖아요. 근데 옆에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꽃몽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꽃 5개가 이렇게 한 뭉치로 피게 되고요. 꽃이 지고 나면은 이제 수정된 다음에 사과 열매로 바뀌죠. 그때 이걸 다 두면은 나중에 사과가 작고 잘 안 자라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제일 먼저 핀 이게 아마 제일 큰 사과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남겨두고 다 잘라줘야 돼요. 사과 열매를. 좀 빨리 하시는 분들은 지금 꽃핀 단계에서부터 이거 꽃 폈을 때부터 적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꽃몽우리 같은 거 다 따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통상은 열매 맺힌 다음에 많이 하죠. 적과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만 남겨두면은 이게 이제 커지는 거예요. 거리 적과라고 해서 또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은 사과가 작기 때문에 봐서 어느 정도 거리 간격도 유지해서 다 따줘야 돼요. 지금 이게 꽃이 다 만개한 게 아닌데 여기 얼마나 많이 달리겠어요. 홍로 같은 경우는 꽃 진짜 많이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적과 하는 것도 큰 일 중에 하나긴 해요. 사과꽃이 예쁘게 펴서 보너스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거 하얀 거 사과꽃. 저기 사과밭이 따로 있는데 여기는 그냥 저희 식구들 평생 먹을 요량으로 닭장 옆에 몇 개 심은 거거든요. 예쁘죠? 꽃은 참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이 꽃이 또 과일이 돼서 큼지막한 사과가 된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광합성의 3대 조건, 햇빛, 물, 이산화탄소, 이 자연에 있는 것들로 다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신기하죠. 무에서 진짜 유가 창조되는 거잖아요. 꽃몽우리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꽃은 다 예뻐요. 여기는 아직 안 폈네요. 요건 활짝 폈고, 복숭아 꽃이 꽤 오래 가네요. 황도. 복숭아 꽃은 좀 더 분홍색이네. 그래서 꽃 한참 필 적에 복숭아밭 가면은 천지가 분홍색이라서 참 예쁜데. 들어가다 보니까 또 천지가 민들레요. 민들레 예쁘죠? 근데 흰 민들레도 있어요. 저 처음 봤어요. 흰 민들레. 예쁘죠? 야, 이 민들레 생명력이 진짜 강한 게 이 민들레 꽃을 이렇게 따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딴 상태에서도 이 꽃이 씨앗으로 변하더라고요. 하얗게 민들레 꽃으로 변해서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진짜 강한 거죠. 그래서 몸에 좋은가 봐요. 근데 몸에 좋다고 하지만 지천에 널려 있으니까 또 잘 신경 안 쓰게 돼요. 이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죠. 산삼처럼 귀한 거는 막 애써 찾으러 다니는데 이 지천에 널린 민들레, 지금 사과밭 치면 보면 천지가 이 민들레거든요. 민들레 이렇게 널린 민들레는 이것도 몸에 좋은데 등한시한다 이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민들레 가끔 따다가 말려가지고 물 끓여 먹고 그러고 있는데요. 조만간 좀 따야 될 것 같아요. 뿌리까지 다 따서 말려서 물 끓여 먹으면 돼요. 그리고 이 민들레가 한약방에서 무슨 그 약재로서 명칭이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민들레 캐다가 한약방에 팔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키로 단위로 무게를 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본인이 조금만 부지런하면은 이거 민들레만 캐서 내도 뭐 큰 돈은 아니어도 소소한 반찬값 정도는 나올걸요.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은 민들레 캐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꼭 뭐 판매 목적이 아니더라도 민들레 캐서 뭐 어떤 분은 그 쌈 싸 먹을 적에 먹어도 맛있다고 하시고, 또 뭐 반찬으로 무쳐 드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저희처럼 그냥 말렸다가 물 끓여 먹어도 구수하니 맛있어요. 그래서 꼭 구경 이걸로 끝내겠습니다.